예순이 넘어서도 악착같이 살고 계십니까?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아끼고, 자식에게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걱정하고, 몸이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다릅니다. 평생 나를 버티게 해준 그 마음이 이제는 오히려 남은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만 조금씩 놓아도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좋은 부모라면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8살 미숙 씨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지만 미숙 씨에게는 여전히 챙겨줘야 할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이 생기면 자신의 약속부터 미뤘고 손주를 챙길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나섰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오래전부터 잡아둔 약속을 또 취소하고 아들 집으로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까지 해주고 있지?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 사정 때문에 약속을 미루고 자신의 병원 일정까지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들이 모든 일을 떠넘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이 방법을 찾아보기도 전에 미숙 씨가 먼저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했고 손주도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숙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이 못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순 이후 첫 번째로 놓아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까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삶까지 대신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는 손을 잡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부모가 먼저 떠안으면 자식의 삶은 편해질지 몰라도 부모의 삶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나서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식 걱정만 조금 내려놓으면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씨도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쓰던 시간이 줄어들자 친구를 만날 시간도 생겼고 자신을 위한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자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잘 살아왔다고 믿었던 또 다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은 크게 아깝지 않은데 내가 입을 옷 하나 사려고 하면 몇 번씩 망설입니다. 손주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은 기쁜데 내가 친구와 좋은 음식을 한번 먹으려고 하면 가격부터 보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신발은 조금 더 신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안경이 불편해도 아직 쓸만하다며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아끼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는 그 절약이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미루면서 자식을 키웠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순 이후에도 무조건 쓰지 않는 것이 좋은 절약은 아닙니다. 아끼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까지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노후 자금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은 이유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이유는 통장에 숫자를 남겨놓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필요한 신발 하나 바꾸지 못하고 아픈 몸을 돌보는 돈까지 아까워한다면 돈은 남았어도 삶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놓아야 할 것은 무조건 아껴야 안심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마음껏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인가? 아니면 지금의 나를 편하게 해주는 돈인가? 건강을 지키는 돈,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돈, 사람을 만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돈이라면 무조건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돈을 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 일도 조금 내려놓고 나에게 필요한 돈도 쓸 수 있다면 이제는 꽤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평생 우리의 선택을 좌우해온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만들고 싫은데도 괜찮다고 말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식 앞에서도 내 마음을 숨기게 만드는 것. 미숙 씨 역시 이것 때문에 자신에게 시간이 생기고 돈을 쓸 수 있게 된 뒤에도 마음만큼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하기 싫은 부탁을 받았는데도 차마 싫다고 말하지 못한 적. 몸이 힘든데도 누군가 부탁하면 괜찮다며 나선 적. 자식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도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간 적. 마음속으로는 싫은데 입에서는 자꾸 괜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식에게는 좋은 부모로 남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내가 참는 쪽을 선택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싫은데도 괜찮다고 하고 힘든데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서운한데도 이해한다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은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싫어하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작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도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부탁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사정보다 자식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어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갔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그것이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일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에게 필요한 돈도 쓰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은 전보다 편해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전부터 미안했고 싫다고 말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렸는데 미숙 씨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다음에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까요? 예순을 넘으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면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결국 내 마음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싫은 것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찾아와도 괜찮다고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형편보다 자식 사정부터 생각하고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몸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서운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내 마음은 몰라줄까?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세 번째로 놓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놓는다고 해서 일부러 까다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까지 속이면서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렵다고 말해도 됩니다. 내가 이미 약속이 있다면 내 약속을 먼저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잠시 서운해한다면 그 감정까지 내가 모두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먼저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곧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 생기면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해주고 싶은가? 할 수 있고 나도 해주고 싶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고 마음도 내키지 않는데 단지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한 번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미숙 씨도 그렇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부탁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했고 어려운 일은 어렵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가 걱정했던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거절했다고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라진 것은 미숙 씨 자신이었습니다. 싫은 일을 해놓고 혼자 서운해하는 일이 줄었고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느라 마음을 졸이는 일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제야 미숙 씨는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세 가지를 내려놓고도 미숙 씨에게는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모두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돈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도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끝나면 늘 피곤했습니다. 누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무언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잠깐 앉아 있어도 오래 쉬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놔두고 혼자 편하게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오후에 아무 일정도 없는 날을 맞았습니다. 집안일도 어느 정도 끝났고 특별히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쉬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에 들어온 빨래를 정리하고 이미 깨끗한 식탁을 다시 닦고 냉장고까지 열어 정리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이렇게 불편할까? 바로 그 질문 속에 마지막 네 번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평생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입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하루를 허비한 것 같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미뤄둔 것 같고, 아무 일정이 없는 날에는 괜히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 정리할 것을 찾고, 자식에게 먼저 전화해서 별일 없는지 묻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불편한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부지런해야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자식을 키우려면 내 몸이 힘든 것쯤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몸은 60이 넘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살아갑니다. 쉬면 불안하고, 놀면 미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의 휴식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삶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미숙 씨도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부지런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미숙 씨에게 칭찬이었고, 자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여전히 쫓기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숙 씨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에는 집안일 하나를 덜 했습니다. 아무 일정이 없는 오후에는 일부러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눈에 할 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숙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오늘 꼭 해야 하나?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쉬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전에 없던 시간이 생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고, 천천히 동네를 걷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보다가 졸리면 잠깐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날이면 저녁이 되어도 몸과 마음이 덜 지쳤습니다. 미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평생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는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 네 번째로 놓아야 할 것은 모든 순간을 쓸모있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루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편안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네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까지 책임지는 마음,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습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네 가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살보다 다른 것을 먼저 챙기는데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였고, 가족이 먼저였고, 돈을 모으는 것이 먼저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먼저였고,
해야 할 일이 늘 나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다 보니 정작 내 차례가 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도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더 모아야 안심될 것 같고, 자식에게 더 해줘야 좋은 부모인 것 같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 같고, 하루라도 쉬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서를 조금 바꿔도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까지 대신 살지 않고, 돈을 아끼되, 나에게 필요한 것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되, 내 마음까지 희생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되, 몸이 힘들 때는 편하게 쉬는 것. 이것이 예순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네 가지 질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생긴 문제는 먼저 자식이 해결해야 할 일이고,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풀어야 할 일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책임까지 부모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모든 돌을 치워주면 자식은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식보다 먼저 걸어가며 모든 돌을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돈이 아까운가 아니면 나에게 쓰는 것이 아까운가? 둘은 전혀 다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은 절약입니다. 하지만 내 몸과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쉽게 쓰면서 자신에게는 쓰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돈을 아끼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몫을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는 것인지. 예순 이후의 돈은 단순히 모아두는 돈만은 아닙니다. 내가 덜 불편하고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모아둔 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정말 하고 싶은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 하는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마음이 편하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주고 나서 계속 서운하다면 내가 왜 그 부탁을 들어주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그 이유로 계속 자신을 희생했다면 언젠가는 마음에 서운함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을 받았다고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일인지, 그 두 가지가 맞을 때 도와주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가장 단순합니다. 이것을 오늘 꼭 해야 하는가? 모든 일을 오늘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빨래가 조금 늦게 개어져도 괜찮고, 청소를 하루 미뤄도 괜찮고, 반찬이 몇 가지 부족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면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를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그 하루를 보내고 난 뒤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났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편안했는가? 미숙 씨가 달라진 것도 거창한 결심을 하고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달려가기 전에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는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생활에 필요한가? 누군가 부탁하면 상대방 표정부터 살피지 않고 자신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한 날에는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나를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미숙 씨의 하루는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식과 사이가 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함부로 써서 노후가 불안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난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게으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보다 자신을 마지막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미숙 씨는 자신이 평생 바라던 편안한 노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모은 뒤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 뒤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참 늦게 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나서, 조금만 더 모으고 나서, 자식이 조금만 더 자리 잡고 나서, 손주가 조금만 더 크고 나서, 그때 가서 편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자식이 자리 잡으면 손주가 걱정되고, 돈을 모으면 건강이 걱정되고, 시간이 생기면 또 해야 할 일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어떤 조건이 갖춰진 다음으로 미루기 시작하면 그날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허락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해도 된다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써도 된다고. 누군가에게 조금 서운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것이 악착같이 살지 말라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끌어안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악착 같음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힘으로 가족을 지켰고 자식을 키웠고 오늘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지난 삶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똑같이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더 많이 주는 힘보다 이제 무엇을 놓아도 되는지 아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조금 돌려주십시오. 평생 모은 돈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내 삶을 위해 쓰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과 반대로 살아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식은 생각보다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오래 판단하지 않으며 하루쯤 쉬어도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정말 귀한 것은 어쩌면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물건은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까지 계속 나중으로 미루지는 마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쪽으로 돌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맡겨두고 필요했던 것 하나를 나에게 사주고 하기 싫었던 부탁 하나에는 어렵다고 말해보고 피곤하다면 해야 할 일 하나를 내일로 미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놓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편안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씩 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평생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까지 악착같이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놓을 줄 알고, 때로는 쉬어갈 줄 알고, 때로는 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순 이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우셨습니까? 자식 걱정이었습니까? 돈을 아끼는 습관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습니까? 아니면 쉬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